127점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프랑스 화단에서 활약한 이성자 화백의 전시입니다. 독자적인 작품 세계로 프랑스 화단에서 사랑받은 이성자 화백. 이 모든 업적은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성자 화백은 그녀가 이룬 성공에 비해 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시가 열렸습니다. 한 명의 작가가 그려냈다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화풍의 그림들.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60여 년간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펼쳐진 그녀의 폭넓은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이성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 이성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 기념전인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즘은 사실 제가 전시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어떤 작품에만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화백의 이 작가의 생애가 어떤 것일까, 이거를 좀 미리 알고 가서 작품을 보게 되면 느낌이 확연히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그 1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한다는 게 이 한 사람의 어떤 생애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장치라는 생각이 좀. 그런데 이성자 화백이 프랑스 유학을 간 해를 찾아보니까 1951년이에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 상황에서 여성이 혼자 프랑스로 간다는 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한 예를 들자면은 2년 전인 1949년에 백남준 작가가 아버지와 같이 홍콩으로 출국을 했는데 그때 여권 번호가 7번. 아버지가 6번이고. 7번째 여권을 받은.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분이 앞에 나가셨고 대통령급이시죠. 네. 6번, 와, 엄청나네. 유학은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는 있으나 화단에서 인정을 받는 거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정 교수님, 이거는 굉장한 그 어떤 실력, 내공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평생 전업 작가로서 또 물론 여성으로서 그것도 외국에서 스스로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저기 남불 쪽에 땅도 사고 집을 지을 정도였으니까 그것만 해도 뭐 충분하다고 저는 이제 그런 상업적인 관점이지만 전시장에 가보니까 제가 또 눈에 띄었던 게 외국인들이 참 많았어요. 외국인의 눈에는 이 작품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일방향 그림 아니에요. 저도 두 나라 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항상 음하고 양 나오듯이 저는 미국도 그립잖아요. 근데 미국 출장 갈 때나 한국 친구들이 다 막 뭐 고향 가니까 뭐 좋겠다 약간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래요. 좋아요. 좋지만 미국 갈 때는 한국이 그리워. 제 집, 제 침대, 제 친구들은 다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그 그림 있어요. 이성자가 정말 그랬다고 그래요. 이성자 화백이 프랑스에 있었어도 항상 마음은 또 한국에 있고 또 아이들에게 향해 오면 엄마의 마음이 그런 또 프랑스를 그리워했다고. 저 한국에 오면 충분히 뭐 파리의 집, 파리의 친구들 그립겠죠. 네네. 그렇게 실제로 그랬다고. 아무튼 마크는 비행기 안에서 제일 편한. 비행기가 내 고향이거든요. 항상 그리움이 있어요. 실제로 이성자도 어디서 죽고 싶냐고 물었는 질문이 있는데요. 맞아요. 비행기 안에서 죽고 싶다고. 그 말씀을 하셨죠. 비행기 안이 가장 편하고. 두 나라 사이 역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걸작을 하나 뽑는다면요? 네, 그래서 뭐 시간의 조월, 뭐 5월 76 이렇게 나오는데 예뻐요, 저 작품. 방금 얘기했던 그냥 음하고 양만이 나오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이거 후반기 작품이죠? 저게 보통. 작가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파리, 한국. 그래서 그분한테 이 자극, 이 양극은 파리하고 한국이었잖아요. 근데 감동받은 게
서로 어떻게 인터랙트 할 건지, 어떻게 관계 맺을 건지 약간 고민하는 중인 것 그런 같은데. 부분이. 근데 딱 가운데 합치면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새로운 거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했구나. 저는 진짜. 마크가 저거 작품을 보고 마크가 이걸 택할 거야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정말요? 저거 약간 태국 무늬도 들어가 있고 한국 나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국적인 걸 한국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 좋아하니까. 거야. 이거는 마크가 찍겠다. 정말 이게 촉촉해지면서. 이성자 작가하고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아니,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야, 정말 비유가 됐네요. 이성자가 그렇잖아요. 프랑스에서 정말 한국에 너무 가고 싶지만 벌써 프랑스도 어느 정도 지금 고향이 되어버렸고 전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성자 화백이 한국에 왔을 때는 내가 100%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근데요, 저는 네. 보통 이게 많은 화백들의 작품을 보면요, 어떤 스타일이 잡혀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비슷한 작품들이 많아지는 시점이 있는데, 이성자 화백은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확확 바뀌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네. 하셨더라고요. 예술가가 그 작품이 인기가 있다고 그것만 계속하면 말살이다. 굉장히 자유로우셨던 것 같아요. 네, 작품에 제가 이 있어서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떤 중학생이 와가지고 네.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린 거 맞냐고요. 진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 굉장히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틀리게 보였던 거죠. 그렇지만 이성자 작가의 그 다양한 변화 속에 정말 꿋꿋하게 흐르는 동양적인 철학은 정말 쉽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고 서로 상생하고 반대 극부의 것들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세계 유토피아를 향해 나가는 네네.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변화라는 게 뜬금없으면은 그러니까요. 그냥 장난에 불과하지만 이성자 화백의 작품을 보면은 설득력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변신을 해왔는지. 근데 정 교수님은 실제로 이성자 화백을 만나신 적도 있잖아요. 그러시다면. 자신에 대해서 그 절제하고 그 감성도 이렇게 절제하는 정신력이 있는 네, 그 여성분 같은 인상이 들었고 50%의 이성과 감성을 이렇게 잘 그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예. 이성과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성자 화백의 작품.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동양 여성 화가로서 프랑스 화단에 당당히 자리매김하는데요. 동양화의 결집은 물질적으로 해석해 보는 게 하나도 없어. 서양화는 물질만 가지고 씨름을 치니까 이제 정신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구나. 그녀의 작품 속엔 동양과 서양, 그리고 음과 양, 삶과 죽음과 같이 상반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그녀의 작품은 하나의 지구에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듯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의 상생과 조화로 표현되는데요.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이성자 화백이 남긴 수많은 작품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그녀의 작품을 통해 동양과 서양 미술의 의미, 그리고 이성자 화백 작품을 만나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성자 화백이 이런 말을 했죠. 서양화에는 물질만 있고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고 동양화는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요즘 말로 디스한 셈인데. 그렇죠. 사실 그 서양화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정신, 어떤 개인의 영혼 이런 데 좀 집중을 많이 하는데 네. 동양에서는 사실 관계에 더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공동체. 살아온 그 삶의 궤적들을 보게 되면은 프랑스에서 느꼈을 그 자식에 대한 그리움, 예, 얼마나 폭발적이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네. 작품을 통해서 그거를 절제를 시키고 이렇게 묻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작품에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이성적인 것도 있고 논리적인 것도 있고 뭐 애틋함도 있는데 굉장히 서러움도 보이고 뭐 분노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의 합일이 아닐까, 이 작품에서 나왔던 게.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작품을 꼽으신다면. 네. 저는 진주, 진주. 1960년작, 진주를 꼽았는데, 저는 굉장히 이 작품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네. 이 작품이 그냥 뭐 어떤 의미나 상징성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색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저 작품을 보자마자 그 전에 봤던 작품들이 아예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아, 정말요? 저기에 정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런 그 색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저 색감이 나오는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망설임 없이 저 신발이에요. 저걸 제가 결제를 했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신발이 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저걸 또 결제를 했어요. 야, 저 운동화 좀 신고 오시지.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 배송이 되면은 제가 한번 네. 신고 오겠습니다. 물질을 보셨고. 결국에는 물질로 귀찮게 되더라고요. 네. 서양의 뭐 서양 작품 안에 뭐 정신 없다 100% 얘기할 그렇죠. 수 없고 그럼요. 동양 작품 안에 그런 뭐 물질 물질이 전혀 없느냐. 없다는 그런 거 맞아요. 아니지만 네. 단색화 아티스트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정신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뭐 물질 많이 안 보이잖아요. 거기는 무엇보다 그 완성물보다도 이 아티스트의 여정, 화정은 중심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봤을 때 뭐 서양 예술 안에 그냥 이 완성품은 약간 중심되는 거예요. 박물관 안에 이 벽에 걸려 있는 완성품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 약간 그런 거 중심돼요. 네네네. 근데 그 물질, 그 구성 보면서 느껴진 것들 중심돼요. 그래서 그 차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져서 이거 틀린 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사실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이걸 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건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뭐 철학, 태도, 뭐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그만큼 서양과 동양의 어떤 그렇죠. 그 복합적으로 같이 다루고 싶었던 욕구가 그렇죠, 있었던 게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애쓰셨죠. 제 생각인데 당시가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 물질성을 그 자체로 드러내는 앵포르멜 미술이 이제 유행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재료의 그 물질성을 그대로 드러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태는 무정형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간 언급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우리가 이성자의 작품을 보면 기호와 상징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성 그 자체와는 좀 반대되는 입장 같기도 해요. 완전 반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수평, 수직, 뭐 세모, 네모, 동그라미, 뭐 이런 음과 양, 이런 상징성과 네. 기호를 충분히 활용한 그런 면에서 본인이 갈 길을 네. 좀 달리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크시 그 얘기한 것 중에 서양도 이제 물질도 있고 정신도 다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개념적인 것을 좀 중요하게 가는 것 같고 서양이 우리는 동양은 좀 관념적인 것에 관념적인 것을 중요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그래서 이성자 화백 같은 경우에는 해박하게 미술사적으로 그 과거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향에서 아까 그 서양인 그 마크 씨가 좋아하는 작품이 그 76년 작품인데 그야말로 물질을 쓴 거죠. 그 나무라는 그러네요. 재료를 이제 찍다가 아예 그냥 붙여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성재 작가가 어떻게 서구에 철학이 없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과감하게 하셨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다 있고 동양도 있고 동양의 물질, 서양의 이제 정신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천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철저하게 작품에 자신의 어떤 감성 이런 걸 넣는 방식을 어떤 동양적인 철학 그다음에 어떤 자신만의 어떤 개성으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쓰인 것 같아요. 계속 나타나거든요. 초기 작품 중에 그 보지라르 거리에서라는 그 풍경화가 있어요. 눈 내린.
그 나무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게 파리의 거리인가? 그 눈 내린 형태라던가 너무 잘 보셨어요. 예, 네. 나무에 이런 그 선 그게 같은 이제, 것들이 예, 을지로에 이성자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을지로. 아니 정말로 느낌 굉장히 완전 다르네. 한국적으로 느껴져서 너무 저는 깜짝 예리하신데요, 놀랐어요. 여기서 보니까. 네, 네. 그것도 정말 이성자가 동양적인 감성으로 본 그 거리의 나무를 그린 거거든요. 그렇군요. 조르주 부다이오가 네.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큐레이터이자 이제 비평가인데 그 네. 나무에서 동양적인 감각을 느낀 거거든요. 1918년 남성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태어난 이성자 화백. 그녀는 당시 일본 지센 여자대학을 다니는 신여성의 삶을 살아왔는데요. 동시에 그녀는 세 아이의 어머니로서 헌신적인 여성의 삶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깨지고 그녀는 혼자 남겨지게 됐는데요. 33살의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프랑스 유학을 떠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성자 화백. 그녀는 그렇게 오랜 시간 자식들과 헤어져 타국에서의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작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식을 향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데요. 비록 프랑스 화단에서 활동했지만 그녀의 작품은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성자 화백의 작품은 현재 전시장 외에도 그녀의 고향인 진주와 그녀의 아들이 설립한 이성자 기념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에서는 작품을 통한 그녀의 일대기를 한자리에 모아놨는데요. 이성자 화백의 작품을 통해 유학 초기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아이를 안 낳아봤다면은 저 마음을 사실 반만 이해했을 것 같은데 벌써 제가 눈물이 나요. 아니, 진짜 그 아이를 낳아본 엄마한테 가장 큰 형벌은 자기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울 수 없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마는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이 그러니까. 엄마 돌봄 속에 아이가 크니까 거의 이성자 선생님 성격이 굉장히 활달해서 하루 종일 이제 친구를 만나는 날도 있대요. 저녁에 오면 반드시 그림을 그렸대요. 왜냐하면 그리지 않으면 아이들이 굶는다고 생각해요. 어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있는 그 아버지 집이 굉장히 가난했을 거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타지에 나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따뜻한 아랫목에 밥을 묻어두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어도 정말 뭐 밥을 실제로 못 먹고 추운데 네네. 산 건 아니지만 내가 네, 엄마로서 맞습니다. 어떤 그 정서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데 대한 그런 죄책감 아쉬움. 또 네. 그게 계속 있는 그렇게 것 하지 같아요. 않으면 본인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이제 목마르거나 이쪽 거리를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특별히 좋았던 작품이 있으세요? 저는 아까 제가 고른 작품이 오작교라는 오작교. 작품인데 예. 색감은 정말로 아까 이상우 아나운서가 고른 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제가 고른 신발 색깔. 오늘 하계연구관님과 마크의 옷 색깔을 아, 약간 그러네요.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의도치 않게 맞습니다. 그렇게 또 네. 예, 입으셨네. 네, 그래서 이게 오작교가 우리 견우직녀가 만난 달이거든요. 그래서 또 해를 보니까 이게 1965년도에 그린 작품이라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해가 1951년에 프랑스로 갔던 이성자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금의 환영해서 맞아요. 한국의 귀국전을 진짜요? 내가 화가가 됐다 이렇게 아들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때 그린 건데 보니까 이게 기법이 이렇게 하늘색과 오렌지색을 이렇게 촘촘히 찍듯이 두껍게 그렇게 했는데 마치 저는 직녀가 네. 견우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직물을 뜬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네. 그걸 떠서 아들들 만났을 때 이렇게 하늘에 펼친
궁금한 게요. 이제 결국에는 이성자 화백이 금유 환영을 했고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림이 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60년대 그 여성과 대지에서 그 아들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쌓여 있다가 아들을 만나고 또 68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이 작가가 그동안에 아이를 돌보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죄책감 이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 또 어머니를 보양해야 되는 이런 그런 어떤 그 억압에서 이제 벗어나게 돼가지고 작업이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유화도 아크릴로 변하고 이 꼼꼼하다 분터치는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지고 자유로운 점선, 그다음에 뭐 형태도 완전히 바뀌어지고 안도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은 변화를 겪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이 가장 큰 변화를 주게 된 계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삶, 어머니로서의 삶, 타국에서의 삶, 네, 사실 정말, 이런 네. 녹록치 않죠.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그게 저런 거 승화가 나오지 됐을까 않았을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